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비즈니스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유입됐다가 사라진 2천억 원대의 라임 자금 가운데 270억 원이 수표 한 장으로 인출된 뒤 1억 원짜리 수표로 쪼개져 증발한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라임의 배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자금 흐름 내용이 빼곡히 기재된 업무수첩 2건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향후 본체 수사에서 그의 횡령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향후 김 전 회장 수사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G화학이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석유화학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5% 증가한 7조 1,157억 원, 당기순이익은 82.9% 감소한 36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차동석 LG화학 최고 재무 책임자는 석유화학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과 첨단 소재 사업 구조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코로나 백신 개발 담당자와 직원들을 화상으로 만나 격려했습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SK바이오사이언스 구성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향한 관심이 압박으로 다가오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돼도 우리가 개발하는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등 개발 현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담당자들은 변이가 생겨도 구축해둔 플랫폼에 적용하면 새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K텔레콤은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를 통해 중고차 시세를 조회하고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패스 자동차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패스 자동차에는 최근 6년간 거래가 완료된 중고차 매물 시세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공지능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AI 모델은 고객이 입력한 차량 색상, 사고 여부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중고차의 견적을 산출합니다. 사용자는 패스 자동차에서 최초 1회 차량 번호와 연식 등을 입력해 본인의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시세 조회, 내차 팔기, 내차 사기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토목 플랜트 부분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지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9,858억 원, 영업이익 1,209억 원, 당기순이익 619억 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0.2%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22.7%, 당기순이익은 25.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우건설은 1분기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토목 플랜트 부분 원가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카메라 및 통신 모듈 공급을 확대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2,245억 원, 영업이익 1,646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기는 전략거래선 내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했고 PC 및 산업용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판매가 늘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분기는 PC 서버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시장 확대가 전망되지만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로 1분기 대비 매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물류 효율화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상온물류 서비스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온물류서비스센터는 기존 함안 신선물류서비스센터에 상온물류 처리 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기존 센터보다 2배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증축센터는 경상남북도와 호남 일부 지역까지 총 114개 점포에 상품을 공급하며 영남 지역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증축으로 영남 지역 물류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처음처럼 플렉스가 인기를 끌면서 개발 과정이 담긴 메이킹 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심 잃은 염따의 처음처럼 플렉스 메이킹 썰이란 제목의 메이킹 영상은 힙합 래퍼 염따와 콜라보레이션 하게 된 이유와 처음처럼 플렉스가 출시되기까지 전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9일 온에어된 후 18일 만에 조회수 약 584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염따와의 만남부터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 개업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나온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봤다는 수사단 내부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여성 관련 사생활 정보를 캐내고 이를 합수단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돌려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수단은 이 간부의 휴대전화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압박한 뒤 일종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탐색할 수 없고 즉시 삭제, 폐기해야 하지만 합수단에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